안녕하세요. 새해가 되고 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제 업무 마무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동안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짧게라도 영상을 올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장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산이 하나 있죠.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상대함으로써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 대 사람, 대인관계 업무가 굉장히 힘든데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죠. 다른 직종도 사람 대 사람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전관리자라는 업무 특성상 사람을 상대하는 게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작업자한테 안전관리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관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뭔가 지적만 할 것 같고 몰래 뒤에서 사진만 찍어서 보고서를 올린다든가 그러기만 할 것 같다는 인식이 작업자분들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관리자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안전기획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저는 처음에 회사 입사를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현장 안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만나봤고 이런저런 상황도 많이 겪어봤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현장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종류라고 하면은 뭐 그 연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이라든가 이런 다른 점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의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자, 관리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먼저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분들일 거예요. 자, 현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저는 일단 작업자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작업자에는 뭐 용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배관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그 위에 이제 관리자, 이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분들은 좀 크게 포함을 할게요. 반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생산과장 아니면은 생산부의 부사장, 자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작업자분들을 상대를 할 때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냐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자 현장 점검을 나갔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어떤 작업자 한 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가서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배님 지금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 어기셨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규정 어떤 거 어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작업자분이 그 내용을 잘 캐치를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 이 작업자분들한테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도로를 건너는데 무단횡단을 했어요. 자, 무단횡단을 하는데 옆에서 서 있던 교통경찰이 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거기 무단횡단하면은 도로교통법 몇 조 어기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저씨, 얼마 전에 여기서 무단횡단하다가 한 분 돌아가셨는데 모르시죠? 여기서 무단횡단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차들도 뭐 쌩쌩 달리고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떤 게 와닿습니까? 자, 이 작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들한테 그 분이 위험하게 작업을 함으로써 가장 크게
손해를 입는 게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장의 작업자분들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용접을 한다던가 아니면 배관을 만지셨다던가 아니면은 기계를 다루셨던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말 그대로 기술자분들입니다. 자, 기술자한테는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의 신체가 건강한 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본인이 위험하게 작업을 함으로써 본인 신체에 어떤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고 사례 같은 것들 있죠. 이 작업자분이 했던 행동, 위험한 행동과 가장 유사한 사례의 사고 사례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보통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사회적 배경,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민식이법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요새 한참 얘기 나오는 유승준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현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화 시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이 개정이 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배경을 간과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법 같은 것만 달달 외우셔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서 작업자분한테 말씀할 때 이 법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유식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효과적이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분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위험하게 작업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잘 와닿을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럼으로써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자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분들은 생산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어요. 안전관리자한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분들이 생산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저버렸을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까 그 작업자분한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분한테 가장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현장에서 어떤 작업자분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다 하더라도 자, 이 관리자분이 뭐 신체상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실적 같은 것들이 있겠죠. KPI, 미달. 자,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 현장에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작업 중지가 될 거고, 당연히 사고 조사 할 거고, 사고 조사하는 동안에 생산 중단. 자, 이런 것들 생산 중단이 되면은 당연히 본인 실적에 피해가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업자분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법, 규정 이런 얘기를 하셔도 돼요. 자, 이분한테는 법을 어떤 걸 어기셔서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뭐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관리자분한테는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뭐 다양한 전략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을 상대를 하는데.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여러 명 이제 겪어보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어떤 업무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자, 이런 식으로 각 포지션별로 아니면 사람별로 어떤 게 저 사람한테 잘 먹혀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 뭐 규정 이런 것만 달달 외워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거 뭐 법 어떤 거 어기셨습니다, 뭐 규정 이런 거 어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스킬을 키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제가 이거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 현장에 아무개 씨가 위험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지나가는 안전관리자분이 자, 그거를 보고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씨 지금 작업하는 거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개 씨가 다시 안전관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괜찮아요.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빨라요. 괜찮습니다. 저 이거 잘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 안전관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하고 싶은데 나는 괜찮은데 위에서 하지 말라 그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하네. 자,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본인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본인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뒤에 숨거나 어떤 방패막이를 누구를 삼는다든가 이런 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안전관리를 할 때 그동안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가장 좋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번 주까지는 제가 좀 많이 바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일 마무리 되는 대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다들 몸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